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0년 전부터 익명으로 후원해온 유소년 팀의 존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슈퍼스타의 선행은 언제나 과장된 홍보일 뿐이라며 진짜 익명 후원 같은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유소년 팀의 한 소년이 자라서 MLS 골키퍼가 되었고 마침내 손흥민과 경기장에서 맞붙게 된 것입니다. 경기 후 골키퍼가 손흥민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분이 맞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린 시절의 후원이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4년 가을, 영국 런던의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홈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팀버스가 런던 외곽의 낙후된 지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화려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작은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녹슬어 있었고 잔디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반쯤 찢어진 공으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큰 형의 옷을 물려받은 듯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맨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독일 땅에서 홀로 훈련하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던 그 시절. 낡은 축구화를 신고 혼자서 공을 차던 그 외로운 날들. 버스는 계속 움직였지만 손흥민의 시선은 그 운동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에 선 소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공이 날아오자 소년은 맨손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장갑도 없이. 손흥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저 아이는 꿈을 갖고 있을까요?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를 견디기 위해 공을 차는 걸까요? 손흥민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지나온 운동장의 위치를 알아봐 달라고. 그곳에서 훈련하는 유소년 팀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비서는 몇 시간 후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런던 외곽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팀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모여 훈련한다고 했습니다. 정식 클럽도 아니고 정부 지원도 거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유니폼과 축구화, 그리고 새 공을 보내주세요. 훈련 장비도 함께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할까요? 손흥민은 답했습니다. 팀 전체가 쓸 수 있을 만큼이요. 넉넉하게요. 비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부자 명의는 어떻게 할까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익명으로 해주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 하는지 비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의 선의에 빚진 것처럼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축구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을 찰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런던 외곽의 그 작은 운동장에 커다란 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코치는 상자를 열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새 유니폼 세트, 각 사이즈별로 준비된 축구화, 골키퍼 장갑, 새공 10개, 훈련용 콘과 마커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작은 소년 리아는 골키퍼 장갑을 손에 끼워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손에 끼워보는 진짜 골키퍼 장갑이었습니다. 코치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낸 거죠? 배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익명 기부라고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서로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자 아저씨일까? 아니면 어느 축구 클럽일까? 리아는 새 유니폼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보냈든 이 옷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그날 이후 아이들의 훈련은 달라졌습니다. 새 장비를 받은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아이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리아는 매일 그 장갑을 끼고 훈련했습니다. 공을 막을 때마다, 몸을 날릴 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장갑을 보내준 사람은 누구일까?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하지만 리아는 몰랐습니다. 그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자신이 TV에서 보던 그 선수라는 것을. 그리고 몇 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손흥민은 그 후에도 조용히 여러 곳을 도왔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혹은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그는 종종 그 운동장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작은 골키퍼는 여전히 공을 막고 있을까? 손흥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의가 한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년이 언젠가 자신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손흥민의 커리어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스타로,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그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날 본 아이들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공으로 훈련하던 아이들, 맨발로 뛰던 소년들, 그리고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던 작은 골키퍼.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아시아 축구의 자랑이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전 세계 언론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광고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는 여전히 작은 선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한 유소년 팀에 훈련복을 보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역 축구 교실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독일의 난민 아이들을 위한 축구 프로그램을 후원했습니다. 모두 익명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언론은 몰랐습니다. 팬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팀 동료들조차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뛰었고 경기장 밖에서는 조용히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손흥민의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런던 외곽의 그 작은 운동장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이제 1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익명의 기부 이후 유소년팀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장비를 갖춘 아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지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안의 활약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사신경과 위치 선정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지역 스카우터들이 하나둘씩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런던 북부의 한 중견 구단 유스팀에서 리안에게 입단 제의를 했습니다. 정식 유스 아카데미였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전문 코치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리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맨손으로 공을 막던 자신이 이제 제대로 된 유스팀의 일원이 되다니. 그날 밤 리안은 처음 받았던 그 골키퍼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낡고 해진 장갑이었지만 리안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장갑을 보내준 사람이 누구든 고마웠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리안은 잊지 않았습니다. 유스팀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리안보다 체구가 큰 선수들, 더 오랜 시간 정식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달간 리안은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코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재능이 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더 단련해야 해. 리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갈 때 리안은 혼자 남아 추가 훈련을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체력 훈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며 세계 정상급 골키퍼들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 강렬한 빛이 살아있었습니다. 10년 전 낡은 운동장에서 맨손으로 공을 막던 그 소년의 눈빛이. 시간이 흐르면서 리안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유스팀 내에서 그의 위치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주전 경쟁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주전 골키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리안은 팀의 핵심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안이 18살이 되던 해 구단의 재정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단주가 바뀌면서 유스 시스템 전체가 축소되었습니다. 리안이 속한 팀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코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선수들은 하나둘씩 다른 팀으로 흩어졌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들은 상위 구단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리안에게는 어떤 제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체구였고 검증된 선수라고 보기에는 경력이 부족했습니다. 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리안아, 이제 현실을 봐야 하는 거 아닐까? 평범한 삶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리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리안은 낡은 골키퍼 장갑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장갑을 보내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도 힘든 시기를 겪었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리안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코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안, 좋은 소식이 있어. 자네에게 장학금 제의가 들어왔네. 장학금이요? 어디서요? 미국이야. 대학 축구팀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고 해. 자네의 경기 영상을 본 모양이야. 리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니.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그러나 코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실 이 장학금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 특별한 사연이요?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고 하더군. 자네를 지목해서 지원하기로 했대. 리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라는 말에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요? 10년 전 자신에게 골키퍼 장갑을 보내준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코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후원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어. 다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겼지. 무슨 메시지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리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10년 전 자신에게 장갑을 건네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리안은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가겠다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그 익명의 후원자를 꼭 만나겠다고.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당신의 선의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 봄, 리안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낡은 골키퍼 장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저 장갑을 보내준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그때 이 낡은 장갑을 보여주며 말하겠다고. 당신이 제게 준 이 작은 선물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다고. 리아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손흥민은 지구 반대편에서 경기를 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몇 년 후 정말로 그들이 같은 경기장에서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국 땅에 도착한 리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축구팀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축구라는 공통 언어가 있었습니다. 리아는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미국 대학 축구는 유럽과는 또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직선적이며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리아는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자 리아는 주전 골키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팀은 리안의 활약에 힘입어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카우터들이 다시 리안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팀에서였습니다. MLS의 여러 구단이 리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리안은 드래프트에 지명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프로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낡은 운동장에서 맨손으로 공을 막던 소년이 이제 프로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리안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축구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MLS로 이적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활약한 그가 이제 미국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들썩였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MLS로 온다는 것은 리그 전체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MLS는 성장하는 리그고 저도 그 성장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도왔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수년 전 미국으로 건너간 몇몇 유소년 선수들 중에는 지금 프로 무대에서 뛰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들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도움이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리아는 이제 3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MLS의 한 구단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리그에서 손꼽히는 실력파 골키퍼로 성장한 그는 팀의 주장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런던 외곽의 낡은 운동장에서 맨손으로 공을 막던 소녀는 이제 프로 무대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익명의 후원자는 누구였을까? 리안은 수없이 추측해봤습니다. 코치에게도 물어봤고 당시 센터 관계자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국의 어느 축구 선수였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리안은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혹시 그 중에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자주 본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아시아 선수. 겸손하고 성실한 플레이로 존경받는 선수. 리아는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런 선수라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스타였고 자신은 그저 런던 외곽의 작은 유소년 팀에 있던 무명 소년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2025년 가을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리안의 팀은 개막전에서 손흥민이 새로 입단한 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경기 일주일 전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코치가 상대팀 전력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손흥민입니다. 그의 움직임을 철저히 막아야 해요. 리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흥민. 그가 자신과 같은 경기장에 선다니. 그날 밤
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직접 맞붙게 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가 그 사람이라면, 만약 손흥민이 자신을 도와준 바로 그 익명의 후원자라면, 리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받았던 낡은 골키퍼 장갑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낡아서 쓸 수조차 없는 장갑이었지만 리아는 그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리아는 평소보다 일찍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라커룸에 들어서자 벽에 붙은 경기 명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대팀 선발 명단. 포워드 손흥민. 리아는 그 이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동료 수비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긴장되지. 손흥민을 직접 상대하게 되다니.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긴장돼.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뭔데? 그냥 특별한 느낌이 들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부터 찾아 헤매던 사람을 오늘 만날 수도 있다는 이 떨림을. 경기 시작 2시간 전, 양 팀은 경기장에서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골문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슬쩍 상대팀 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공을 가볍게 차며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실감났습니다. 리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골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상대팀 골키퍼에게 보내는 예의 있는 인사였습니다. 리안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리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워밍업이 끝나고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아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1년 전 유소년팀 시절이었습니다. 익명의 기부로 새 장비를 받은 며칠 후 코치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이 선물을 보낸 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싶어요.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한국에서 온 축구 선수라는 거. 한국이요? 응. 한국의 어느 프로 선수가 우리를 도와줬대.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했지만 어린 리안이 물었습니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거예요? 코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진짜 선이라는 건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겠지. 그분은 너희가 고마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너희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야.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리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 익명의 후원,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손흥민.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리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곧 경기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터널에 도열했습니다. 리안은 골키퍼로서 라인의 끝에 서 있었고 손흥민은 상대팀 공격수로서 반대편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터널 안은 고요했습니다. 경기장으로 나가는 음악이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는 긴장된 침묵. 리안은 조용히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은 앞을 응시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프로 선수로서의 단단함과 동시에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리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맞나요? 정말 당신이 그 사람인가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관중석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호명되자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리안은 자신의 골문으로 걸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이 경기가 끝나면 그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당신이 11년 전 런던 외곽의 작은 유소년 팀에 골키퍼 장갑을 보낸 그 사람이 맞냐고.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익명의 후원자가 맞냐고.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안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후 정말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리라는 것을. 11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오늘 이 경기장에서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경기는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며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리안은 골문 앞에서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상대팀의 공격이 시작될 때마다 그의 눈은 한 선수를 쫓았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예술이었습니다. 공을 받는 순간의 첫 터치, 수비수를 제치는 드리블, 공간을 찾아 침투하는 타이밍.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리안은 긴장하면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TV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직접 상대하니 그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전반 20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좌측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속도를 올리며 수비수 한 명을 제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리안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각도를 좁히며 슈팅 코스를 막아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른발로 슛을 날렸습니다. 강력한 슛이었습니다. 리안은 몸을 날렸습니다. 공은 그의 손끝을 스치며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코너킥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리안은 땅에서 일어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쉬운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손흥민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좋은 선방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리안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리안의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일까? 11년 전 자신에게 골키퍼 장갑을 보낸 바로 그 사람일까?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양팀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득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무렵 리안의 팀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터진 골이었습니다. 리안은 동료들과 함께 기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쉬워하는 그의 모습이 왠지 안타까웠습니다. 하프타임이 되어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코치는 전반전 경기 내용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특히 리안, 손흥민을 잘 막아주고 있어. 후반에도 집중력을 유지하세요. 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온전히 경기에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리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손흥민 때문이지. 그 친구 정말 대단하더라. 리안은 대답 대신 물만 마셨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팀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동점골을 넣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손흥민도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좌우를 오가며 공간을 만들고 수비수들을 끌어내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후반 15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원에서 패스 하나가 손흥민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받자마자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수비수 2명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첫 번째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왼쪽으로 공을 옮기며 두 번째 수비수도 따돌렸습니다. 이제 골문 앞에는 리안만 남았습니다. 관중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해설자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흥민입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
리안은 앞으로 나가며 각도를 좁혔습니다. 손흥민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5m, 4m, 3m. 리안은 손흥민의 눈을 봤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리안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결연함, 집중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함. 손흥민이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슛을 날릴 타이밍이었습니다. 리안은 본능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른쪽 구석을 노릴 것이라고. 그는 몸을 날렸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이 슛을 날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공이 리안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리안의 손이 공에 닿았습니다. 공은 방향이 바뀌며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리안의 팀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은 아쉬움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흥민은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였는데 막혔습니다. 리안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았습니다. 손흥민의 슛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손흥민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리안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선방이었어요. 리안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리안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듯한 느낌. 손흥민도 잠시 리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경기가 재개되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양 팀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손흥민의 팀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리안은 골문을 사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골문 앞이 혼잡해졌습니다. 공이 날아왔고 헤딩 경합이 일어났습니다. 리안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공을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 종료였습니다. 리안의 팀이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동료들이 리안에게 달려와 축하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내 덕분이야. 손흥민을 완벽하게 막아냈어. 리안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상대 진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악수하며 경기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패배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심판에게 인사하며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리안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맞다고.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라면 분명 그 익명의 후원자가 맞을 거라고. 리안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물어봐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는 손흥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흥민은 벤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안이 그를 불렀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손흥민이 돌아봤습니다. 리안은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쩌지?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하지만 손흥민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리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뭔데요? 리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수님께서 혹시 11년 전쯤에 런던에 계셨나요? 손흥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런던이요? 네, 그때 토트넘에서 뛰고 있었죠. 왜 그러시죠? 리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럼 혹시 런던 외곽의 작은 유소년 팀에 익명으로 장비를 기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흥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리안을 다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때 그 골키퍼 소년이었나요? 리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예요. 그때 그 작은 골키퍼가 바로 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두 사람이 드디어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그때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었어요. 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본 카메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은 손흥민의 첫 MLS 경기에 대해 질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안이 인터뷰실에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기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승리팀의 골키퍼와 패배팀의 공격수가 함께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리안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리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리안은 계속했습니다. 11년 전, 저는 런던 외곽의 가난한 유소년 팀에서 축구를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유니폼도, 축구화도, 심지어 골키퍼 장갑조차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새 유니폼과 장비를 보내주셨죠. 그때 받은 골키퍼 장갑 덕분에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리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익명의 기부자가 누구였는지 저는 11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경기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리안을 향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순간 인터뷰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안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 제가 신고 있는 이 축구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 모든 것이 손흥민 선수님의 선의 덕분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정말 사실인가요?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11년 전 경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그 운동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찢어진 공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제 어린 시절과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익명으로 하셨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빚진 것처럼 느끼지 않고 그저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축구는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리안 선수가 골키퍼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경기 중에 그의 눈빛을 봤을 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은 들었지만 설마 그 소년이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리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그분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손흥민 선수님의 경기를 볼 때마다 혹시 이분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장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실은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기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손흥민은 리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유니폼과 공을 보낸 것뿐이었죠. 하지만 리안 선수가 그것을 이렇게 큰 꿈으로 키워냈습니다. 그게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다면 그게 제 가장 큰 보상이에요. 리안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을 담기 위해 수십 대의 카메라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뷰실 밖에서 지켜보던 선수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리안의 고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진짜 영웅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상승했습니다. 조용한 친절이라는 문구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ESPN은 축구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자랑스러운 손흥민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리안의 고백 이후 손흥민이 도왔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페인의 한 청소년 선수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익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손흥민 선수님이었다는 것을.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축구교실도 익명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축구선수라고만 들었었는데 손흥민 선수님이셨군요. 독일 난민촌의 코치도 나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축구 프로그램을 후원해준 분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분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10년간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선행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은 놀랐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 밖에서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해왔다는 사실에. 그것도 모두 익명으로 조용히. MLS 공식 채널은 이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골이었습니다. 촬영팀은 런던의 그 작은 운동장을 찾아갔습니다. 11년 전 리안이 훈련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운동장이었습니다. 당시 코치를 인터뷰했습니다. 코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기부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우리를 응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훈련했던 다른 아이들도 출연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체육교사가 되어 있었고, 어떤 이는 지역 클럽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받은 유니폼이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다큐멘터리는 손흥민과 리안의 재회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특별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손흥민이 리안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새 축구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다음 세대에게 줄 선물이야. 리안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받은 선의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리안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축구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난민 가정의 아이들, 꿈을 가졌지만 기회가 없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막식 날 운동장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7번. 손흥민의 번호였습니다. 리안이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손흥민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참석해 준 것입니다. 리안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1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리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성장하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짜 골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공을 찼습니다. 운동장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리안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1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 중 누군가는 또다시 다른 이를 도울 것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골이라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안과 손흥민은 운동장에 남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리안. 내가 준 작은 선물을 이렇게 큰 선물로 만들어줘서. 리안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선수님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장갑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아직도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소년이 골키퍼 자리에 서서 공을 막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리안이 그 소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흥민도 그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나의 꿈이 시작되는군요.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지켜줄 겁니다. 축구는 한 사람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골은 마음에서 들어갑니다. 손흥민이 11년 전 던진 작은 돌멩이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파문은 리안에게 닿았고 리안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그 파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이 진정한 선의의 힘입니다. 경기장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리안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11년의 여정이 이렇게 하나의 원을 그리며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